안녕하세요. 자, 이 산업사회학 14주 차인데 산업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동시장, 노동과정, 그 다음에 노사관계 영역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간에 지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산업 영역에서의 복지라고 하는 것, 즉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산업 영역에서는 복지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근로자,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의 영역에서 실시가 되고 있느냐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업복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용어가 복지라는 말은 이제 웰페어잖아요. 근데 이 산업복지라고 하는 말을 인더스트리얼 웰페어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이 산업복지도 산업복지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사관계도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에 따라서 노사관계, 노동관계, 고용관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쓰는 것처럼 이 산업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복지라고 하는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제 노동복지라는 말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근로복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더스트리얼이냐 레이버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데올로기적 구분이 강하다라는 거고, 그런데 사실상 내용은 뭐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근로복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노동복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산업복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차이가 노동복지 또는 근로복지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쭉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분들이 산업복지라는 말을 안 쓰고 노동복지, 근로복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분들은 뭘 강조하냐면 고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고용과 연계돼서 시행되는 복지를 노동복지 또는 근로복지. 그래서 이 복지는 첫 번째가 노동자 및 가족, 그 가족을 포함시키는 거죠.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 안정과 관련된 거를 노동복지다 또는 근로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노동복지와 근로복지의 내용은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생활 안정과 관련돼 있는 편익을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런 거를 노동복지, 근로복지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핵심은 인플로이먼트와 관련이 있는데 노사관계로 치면 고용관계론이라고 하는 용어와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복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산업복지라고 하는 거는 이 주체가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국가, 지방공공단체, 물론 이제 기업 노조도 들어가지만 이런 사람들이 내용은 똑같아요. 고용 노동자 및 그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편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협의로는 기업복지, 자주복지, 공공산업복지, 그래서 특정한 근로자의 생활 조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정책을 산업복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산업복지라는 말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복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도 이제 제가 강조를 했지만 수혜 대상이 근로자 산업복지니까. 근데 여기에 그 가족이 붙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요즘은 조금 이게 쟁점인데 단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가족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가족 중에서 한 명, 성인 남성이 뭐였죠? 생계부양자였죠. 그러니까 복지정책의 대상은 그 근로자하고 근로자의 가족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시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당연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제는 성인 남성이 생계부양자인 모델보다는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복지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업은 작업 조직이라고 하는 노동자와 관련된 대상이 산업복지의 주된 대상일 텐데, 실제로는 이 노동자라고 하는 게, 자, 노동자와 그 가족이라고 하는 범주로 하면 아동이 그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성 노동자일 경우에는 여성도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 노동, 그 다음에 산재, 그 다음에 노동과 관련된 연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복지의 영역과 상당히 많이 중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라보는 협의의 관점은 산업복지학, 즉 산업복지학은 사회복지 중에서 노동과 관련된, 즉 작업조직과 관련된 복지의 내용에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 이게 이제 산업복지학과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중에서 산업복지. 자, 그러면 사실상 사회복지와 산업복지는 내용이 많이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노동을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을 수행하고 복지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잔여적인 거죠. 노동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게 결국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복지와 사회복지는 굉장히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로서의 산업복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산업복지를 하더라도 결국은 사회복지의 내용을 같이 다룰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접근인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제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회복지 사업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복지는 기본적으로 산업이라는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노동자가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 영역과 중첩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회조직 및 그 구성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인데, 여기 이제 기업 조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 조직과 어떻게 개인이 잘 조직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복지 전문가.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전문직에 의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산업복지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작업조직, 이거 이제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작업조직의 구성원, 노동자가 되는 거죠. 노동자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욕구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산업복지의 영역을 우리가 영역의 구분인데, 산업복지라고 하는 거 크게 보면 국가복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업복지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자주복지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산업복지 중에 첫 번째인 국가복지는 국가가 수행하는 산업복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산업 영역에 대해서 복지를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국가복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복지는 기업이 주체가 돼서 산업 영역에서 복지를 실시하는 것, 주로 자기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업복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주복지는, 자주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스스로 하냐? 노조가.
노조는 노동자의 대표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대표인 노조가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노조에 의한 복지를 자주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이 자주복지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자주복지의 영역이 대부분 국가복지와 기업복지 영역으로 또 하나 이제 단체교섭. 그러니까 원래는 노동조합이 자기의 조합원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쓰던 복지 정책을 단체교섭을 통해서 기업복지로 바꾸고 국가와 얘기해가지고 국가복지 영역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자주복지 영역은 굉장히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럼 뭐가 커지느냐? 국가복지 영역이 제일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업복지. 근데 이 기업복지는 주로 대기업 영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복지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법제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와 의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복지의 특징은 공여, 무상 제공, 주로. 그 다음에 보조, 필요성이 존재할 때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규제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를 국가복지가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여라고 하는 거는 실업부조, 사회보조라고 하는 거는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사회보험은 무상은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내는 돈보다는 받는 게 훨씬 더 많은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이걸 이제 프로비지온 공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 예를 들어서 고령 고용이나 여성 고용 또는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것. 그래서 보조금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규제가 있는 거고, 규제는 뭐냐면 일종의 이제 최소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훈련은 이렇게 해야 되고, 수당은 이렇게 지급해야 되고, 노동시간은 최대한 이렇게 해야 되고, 산업안전근로는 이런 식의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가 시행하는 산업 영역에서의 복지의 주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복지는 사용자가 실시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노조의 강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게 CSR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른 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식은 자율적인 방식인데 사실상은 노조에 의한 강제가 많다. 자, 사회보험은 국가가 하는 거죠. 이거는 강제적인 거고. 자, 그러면 기업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노동부가 실시하는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여기 이제 링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노동비용이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노동비용 조사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직접 노동비용이 있고,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직접 노동비용이 있고, 이제 이게 임금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접 노동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접 노동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물급여는 예를 들어서 뭐 창립기념일에 선물을 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현물이라고 하는 거고, 퇴직금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은 채용 비용이에요. 교육훈련비는 뭐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법정 복리비는 이제 4대 보험이라든가, 이게 이제 다 간접 노동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노동 비용 빼고 법정 외 복리비라고 조사되는 항목이 주로 기업복지의 대부분의 내용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전체 노동 비용 중에서 직접 노동 비용이 아니고 간접 노동 비용 중에서도 법정 외 복리라고 하는 것이 주로 기업복지, 즉 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 요거를 우리가 기업복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서 보면 주거 지원, 자, 대표적인 게 사택이죠. 회사가 낮은 돈을 받고 아파트를 빌려주는 것. 의료보건, 자, 이거는 뭐죠? 종합검진 비용 지원해 주는 거. 3. 점심때 식비 지원.
4. 문화체육 오려 이거는 뭐죠? 체육자활연장 만들어주는 거. 보험료 지원하는 거. 경조비용, 상조회. 자, 이거는 뭐죠?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거. 자, 학비 보조. 이건 뭐죠? 대학생 등록금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업복지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기업복지는 자율적이기 때문에 없애도 상관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없애기가 쉽지 않다. 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없애는 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충 영역별로 보면 주거지원, 생활지원, 공제 및 금융, 건강, 사회심리적 지원 사업과 가족생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주로 영미권에서 많이 하는 기업복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주복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주라고 하는 거는 노조가 노동조합이 스스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그래서 주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나 사회복지가 제공되지 않았던 산업화 초기에 주로 나타나고 여기 이제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국가나 기업복지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이고, 자, 요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노사관계 할 때 노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러한 자주복지의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노조의 자주복지를 한국노총을 사례로 이제 들어보면 이제 총연맹 한국노총. 자, 그러면 한국노총이 자주복지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런 게 있어요. 교육기회, 조합원들에게 교육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자, 요 장학제도는 조합원의 가족, 그 다음에 취업 관련, 보험 관련, 결혼 관련, 공원 묘지, 상조죠. 노후 대책, 소비자 협동조합. 그 다음에 연맹들, 이 이제 총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연맹들에서도 장학사업, 주택사업, 산재, 타가소, 복지기금, 복지정책,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자주복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 단위노조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노조들이, 대기업 노조나 공공부문 노조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산업복지 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국가가 시행하는 법정복지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업복지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 노조가 스스로 하는 자주복지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복지 프로그램들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산업복지의 대부분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